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작품의 제목, 지킬 앤 하이드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들어보셨던 제목일 거예요. 뮤지컬이 나오기 전에 이미. 왜냐하면 이 작품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소설에서 이제 비롯된 제목이자 심리학에서 하이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아주 많은 사람, 당시 나우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1886년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처음 나왔고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군가 하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 텐데요. 이분이 쓴 다른 소설의 제목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지킬 앤 하이드만큼이나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바로 보물섬입니다. 이분은 보물섬을 쓴 작가이자 굉장히 약간 괴짜 작가인데 병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자 그리고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흥행한 뮤지컬 작품들이 대체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오페라 유령이나 지킬 앤 하이드나 노틀담 파리나 레미제라블이나 이런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런 서양 고전 명작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강연 때도 한 50명 정도 수강생이 계시면, 그러니까 청소년 버전으로 이렇게 좀 짧게 각색한 버전 말고요. 원작을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한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5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 그 책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제목은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런 책은 사실은 흔치 않거든요. 제목은 다 알지만 읽지 않은 책. 게다가 이거 왠지 읽었어야 되는데 약간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남기는 그 고전 명작 이런 책. 그런 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 그 햄릿이나 이런 책들이 있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 지금은 사실 텍스트의 시대가 아니라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영상이 더 익숙하시죠. 텍스트보다. 근데 텍스트가 이제 가장 그 보편적인 전달 방식이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 소설들이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힘은 바로 이 컨텐츠 자체의 힘에 있습니다. 이 소설 자체의 힘.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이제 뮤지컬로 바꾸기 참 좋은 거죠. 왜냐? 소설을 읽자면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고 좀 읽다가 좀 한두 장 재미없으면 너무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막 한 4, 50페이지 정도가 파리의 지하 수도나 이런 그 노틀담 드 파리 같은 경우는 중세 파리에 대한 건축 얘기 막 40페이지씩 하고 이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것을 원작으로 삼는 뮤지컬이나 영화는 한 2시간만 투자하면 읽은 척 할 수 있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컨텐츠로 바꾸기에 이 활짝 컨텐츠가 아주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뮤지컬로 바꾸기에 좋은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런 이유 말고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이 작품의 제목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돈이든 시간이든. 하지만 지킬 앤 하이드나 오페라 유령이나 노틀담 드 파리 같은 것은 이미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비용만큼이 이제 아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생 콘텐츠를 만들기에 아주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 다른 장르, 즉 소설을 이제 뮤지컬로, 영화로, 드라마로 이렇게 바꿀 때 유리한 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뮤지컬로 바꾼 이유는 뭐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단순히 이제 쉽게 말하면 월트 디즈니의 작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되실 텐데 영화로 만들기도 물론 좋을 수 있는데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보다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뮤지컬이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문화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 미국 관객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관광 오시는 브로드웨이로 관광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에게도 호소하기에 이제 좋은 작품이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이 남자 배우들의 매력을 정말 뽐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왜냐, 한 남자 배우가 지킬도 하고 하이드도 하거든요. 이렇게 변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한 작품 안에서 지킬일 때도 있고 하이드일 때도 있고 이막 같은 데 가면 이 두 명이 한 몸에서 서로 막 충돌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배우의 어떤 남자 배우로서는 정말 해보고 싶은 역이자 관객들로서는 한 배우의 어떤 극단적인 연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마치 고급 요리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컨텐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프랭크 와일드혼이라는 작곡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곡가 자체가 음악 전공자가 아니라 철학 전공자로서 이 작품이 당시 80년대 이제 미국인들 굉장히 이제 호황을 누리던 그 당시 미국인들에게 좀 더 이제 각성하는 의미도 뭐 아울러 전달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추측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뮤지컬로 소설에서 뮤지컬로 바뀌었는데 소설에서 뮤지컬로 바뀌면서 남겨진 것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지킬 박사가 인간의 선과 악을 제어하는 약을 만들어서 자기 몸에 직접 주사를 놔서 하이드가 된다. 요 두 가지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는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소설을 이렇게 바꿨겠거니 라고만 느끼시는데요.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소설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다른 작품이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소설은 사실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좀 긴 단편 혹은 약간 중편 소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지킬 앤 하이드라는 책을 보시면 그 책 안에는 이 스티븐슨이 쓴 여러 단편이 모여있는 단편 모음집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아마 한국에서 이제 번역되어 나온 것들이 한 100페이지 미만일 겁니다. 그 지킬 앤 하이드 분량이. 그만큼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만 가져오고 나머지 여러분들께서 보실 이야기는 이 극작가가 새롭게 다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썼겠느냐 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썼겠느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재미난 저의 해석은 뭐냐면 관객의 취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아는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 그리고 모르는 이야기를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색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품. 2번은 낯선 이야기를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작품.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뭘 보시겠어요? 내가 만약 저녁에 한 3시간의 시간을 내서 공연을 볼 때 뭐 5만 원, 10만 원 내야 된다. 아니 영화를 쳐도 만 원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을 관객들은 더 좋아합니다. 물론 일부 이제 모험적이고 예술성이 강하다 이런 어떤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경우는 낯선 이야기를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1번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때 훨씬 재미를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 실패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킬 앤 하이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제목은 지킬 앤 하이드인데 상당 부분의 내용은 어디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작품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 추측과 제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어긋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햄릿입니다.